네, 안녕하세요. 홍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고가 다 나왔어요. 정책자금 융자 관련된 공고가 나왔고, 이미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리대출은 1월 8일부터고 직접대출은 1월 1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대리대출하고 직접대출의 차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기관이 보증을 서서 은행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대리대출이고, 기관이 직접 돈을 내어주는 게 직접대출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금리의 차이가 있죠. 직접대출이 금리가 조금 더 낮습니다. 대리대출은 아무래도 은행 금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체감상 높은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직접대출은 지금 3.89가 기준금리예요. 거기에 이제 가상금리 0.6% 정도 더해진다고 하면 4.49%, 그리고 어떤 상품에는 뭐 최고금리 5%가 조금 넘어가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마저도 은행금리보다는 조금 저렴한 수준이다 보니까 직접대출을 많이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직접 대출에 우리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대리대출이라도 얼른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대리대출이 1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고, 경험상 보면은 이제 대리대출 딱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면은 거의 예산이 마감된다고 공고가 뜨거든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고 내용을 제가 조금씩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보시고 난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 업종, 매출, 그 다음에 아이템, 그 다음에 인증 여부, 이런 것들 조금 말씀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금이 해당이 될까요? 라고 여쭤봐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훨씬 용이해지고요. 또는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인데 이 상품에 어울릴까요? 하고 상품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공고 내용을 보면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처음 하시거나 혹은 해보신 지 조금 오래되셔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는 방법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신청하기에 앞서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과 직접대출 등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현재 기준금리 등에 대한 안내 등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기업이 어느 상품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조금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인데요. 네이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 이게 작년하고 화면이 좀 달라졌어요. 리뉴얼이 됐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본 화면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화면이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책자금 대리대출 접수일정 안내, 그 다음에 직접대출 접수일정 안내, 두 가지의 공지사항이 떠 있는데요.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일반자금부터 대환대출까지 총 6가지의 자금이 있고, 대환대출을 제외한 5가지는 1월 8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향후 일정이 4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 소진이라 함은 1년 예산을 모두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상반기 또는 이제 1분기 예산이 다 사용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경험상 보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소진되는 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대환대출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접수 예정입니다. 대환대출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접대출은 혁신성장부터 저신용까지 총 4개가 있고요. 1월 15일 날 시작인데, 저신용 같은 경우는 1월 29일 날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나 제도전 특별자금 같은 경우는 상시 접수로서 예산 소진 시까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1월 15일 이후에는 언제든 접수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자주 찾는 메뉴라고 해서 금리 안내부터 내 신용등급 확인하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금리 안내를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년도 1, 4분기 정책자금 금리해서 2024년도 1, 4분기의 기준금리는 3.89%입니다. 여기에 상품별로 가상금리가 붙게 돼서 0.4 혹은 1.6 혹은 0.6 해서 최고 연 5.49%까지 부과가 될 거고요. 0.6이든 1.6이든 0.4든 이 가상금리가 붙게 되는 거는 우대금리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0.2포인트씩 차감되어 가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89% 기준금리에 이 소공인 특화자금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 3가지를 맞춰서 우대금리 0.6을 받았다. 그러면은 금리는 3.89%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서 다시 이제 밑으로 보시면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가 있는데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한 페이지에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정책자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공지를 참고하시되 우리가 어느 기업에 해당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반자금과 일반경영안정자금 그리고 특별경영안정자금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성장기반자금은 3개의 세부 항목, 일반경영은 하나, 특별경영안정자금은 7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세부 항목 상품명이 나와 있고 신청 요건이 있는데 신청 요건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공인 특화자금 같은 경우는 대리대출인데 제조업을 위해서 나온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제조업분들께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조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표준산업 분류코드의 C코드로 시작하는 업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서 10인 미만 소상공인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 촉진자금 같은 경우는 직접대출입니다. 요거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게 이제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해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 융자 같은 경우도 직접대출입니다. 요거는 소진공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요게 방점이 한번 찍혀야 됩니다. 지원 예정이 아니고요, 지원받고입니다. 요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경영 안정자금이 이게 업력 무관 소상공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작년에는 3년 이하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력이 사실 오래된 기업들을 잘 버텨왔으니까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업력이 3년 이상이면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업력 무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성장 기반이든 특별경영 안정자금이든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일반경영 안정자금으로 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경영 안정자금의 7가지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내용 읽어보시면 해당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단번에 좀 파악이 되실 거고요. 대환대출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에서 고금리 대출, 이 고금리 대출의 기준이 몇 퍼센트냐면 연 7%입니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 은행권이든 비은행권이든, 그러니까 저축은행도 되는 거죠. 7% 이상의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중저신용의 소상공인이라면 이 대환대출을 이용해서 금리를 좀 낮출 수도 있는데요. 얘가 기업당 5천만 원 한도입니다. 최대 그 예산이 5천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고금리로 너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나 2금융권을 사용하신다면 7%는 무조건 넘을 거거든요. 지금 1금융권도 6% 중반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꼭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대환대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말 접수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환대출이 한 가지 또 이슈가 있는 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거치기간이어서 이자만 내고 있다 라는 상황이라면 이 대환대출은 조금 심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대환대출은 원리금 균등이 바로 들어갑니다.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가 균등해서 분할 상환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원리금을 낼 수 있을 만한 형편이 좀 안 된다 그러시면 사실은 좀 맞지 않는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 정책자금 신청하기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하게 되시면 이제 사업자 번호 등 해서 선택하기 화면이 나오고요. 신청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단계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쭉 나오게 되는데, 현재 소공인 특화자금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그 다음에 장애인 기업자금, 청년고용, 긴급경영 안정자금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경영 안정자금이 업력 무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하시고 대출 희망금액 적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약관 동의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동의함 뭐 엄청 많거든요. 맨 밑에 내리시면 전체 동의가 있습니다. 전체 동의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명 번호로 본인 인증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이 이제 서류 제출 화면인데요. 서류 제출 화면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이제 해당되는 여부들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 필수 여부 보시면 필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필수가 아닌 항목들 중에서는 제출 대상에 우리가 해당이 된다면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모든 신청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제대로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진행 중인 대출 확인이라고 탭이 있습니다. 여기를 바로 가기를 누르게 되시면 왼쪽에 다시 대출 신청 결과에 직접 대출 신청 결과, 그 다음에 대리대출 확인서 신청 결과 이렇게 있어요. 대리대출 확인서 신청 결과를 누르게 되면 신청 번호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심사 결과에 센터 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무리가 된 거고, 오른쪽에 신청 내역 보기를 눌러보게 되시면 제가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 그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는 걸 저와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신청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품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공문 등을 통해서 파악이 되셨다면 제 영상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 쭉 따라해 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진행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진행하시는 과정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되십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